네,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들 찾아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두 가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열어볼게요. 자, 확실히 게임주 복 터졌다라는 주제 달고 나왔습니다.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시점인데 기대감이 참 많죠. 한알령 해제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묶이고요.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옵니다. 자, 게임주 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한알령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풀릴 거다라는 쪽으로 완화가 되면서 게임주의 상승이 돋보입니다. 어제는요, 중국에서 굉장히 유저층이 두텁다고 하는데요. 위메이드 웹젠의 상승이 돋보였고요. 오늘장에서도 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래에셋에서 오늘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내년 23년은 게임 업종의 제도약의 시기일 거다. 다수의 신작 그리고 외형 성장이 가속화가 될 거다라고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게임주에 대한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요. 비중 확대로 키웠고요. 탑픽으로는 카카오 게임즈 조이시티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자, 이사님, 게임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작년의 게임주와 올해의 게임주, 물론 괴리가 참 커서요. 부담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게임주 어떻게 바라보세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올해 참 힘들었죠. 신작도 부진했었고 신작이 지연되기도 했었고 또 인건비 상승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았었고 그런데 기대감들이 좀 생기면서 좀 내년까지도 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끝난 지스타 2022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방문한 사람들이 한 18만 4천 명 되고 온라인으로는 100만 명 되면서 한알령 이제 해제 기대감과 함께 맞물리는 상황인데 그 모바일 쪽 PC, 콘솔 등 이제 여러 부문이 있는데 그 모바일 쪽의 성장은 많이 둔화되고 있죠. 더욱이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산 모바일 게임이 또 약진하다 보니까 그래 국내 게임사들의 많은 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C나 이제 콘솔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게임 전반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신작들의 출시인 것 같은데 그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비슷하게 출품했었던 그런 신작들이 지금 연이어서 지금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카카오 게임즈에서 그 FPS 새로운 장르를 보여주겠다 야심차게 준비한 그 디스테라가 이제 스팀 액세스로 좀 출시가 됐고요, 오늘. 그리고 12월 2일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크래프톤의 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있고요. 또 12월 8일에는 넷마블이요. 7년 만에 올해 이제 7년 만에 PC 게임을 또 선보입니다. 그래서 넷마블의 파라곤 디 오버프라임이 이제 12월 8일에 출시를 하고 또 1월 초죠. 1월 12월에는 또 넥슨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는 해외 성과나 이제 플랫폼 다각화가 중요한데 해외 성과를 노리는 기업들도 여러 됩니다. 좀 기억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에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있고요.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1분기에 쿠키런 오븐 스매시가 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글로벌 동시 론칭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중순부터 기관이 꾸준히 좀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인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대표 이제 탑픽으로 조이시티도 말씀해 주셨지만 1분기에 프로젝트 M이 또 이제 출시가 됩니다. 조이시티가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영업이익이 한 200억 원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주춤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작이 이제 2분기 이후부터 나오는데 NC소프트의 TL이 2분기 출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 이제 여름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출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좀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참 목말라 있는 시점인데 신작 안 내놓는 기업들 없을 정도로 내년 참 많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 게임주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눈여겨보시는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 네, 네오이즈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스타 후기 관련된 증권사 리포트도 좀 있고 관련된 소식들도 많이 있는데 지스타에서 여러 게임을 해봤는데
가장 재밌었다. 피해 거짓이. 그리고 해보니까 예상 판매량보다 그것을 좀 뛰어넘을 것으로 좀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그 예상 판매량 한 200만 장 전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기대감은 좀 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5월까지도 또 자사주 매입 또 하는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도 뭐 수급적으로도 양호하게 보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는 콘솔 쪽에 좀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12월 2일 날 출시하는 더 칼리스토 프로토콜 그리고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둬야만 다른 기업들도 콘솔 흥행되네.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좀 앞을 좀 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그 콘솔 중 이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는 네오이즈 피해 거짓을 좀 단연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의 게임주 안에서의 탑픽은 네오위즈로 점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사님 지금 뭐 메타버스 같은 관련 종목들 오늘장에서 좀 날아가더라고요. 아바타2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는데 그런데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워낙 작년에 많이 올랐다 보니 매물대가 좀 켜켜이 쌓여 있는 거 아닐까라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최근에 코스닥의 투심이 좋고 또 이제 모멘텀이 있다면은 뭐 단기 급등도 나올 때도 있고 좀 쉬었다가 뭐 5일선을 타거나 뭐 EBC 21선을 타고 좀 올라가는 그런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바타2 기대감은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바타2 나오기 전에 최근에 이제 리마스터링으로 그 이제 뭐 30만 관객을 이제 뭐 많이 모집을 못했지만 이제 뭐 평가로 뭐 한 9.4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아바타1이 2009년에 1,300만 이제 관객을 모으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이쪽은 그래 12월에 아바타2가 있고요. 또 1월 달에 애플의 XR 기기까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일정들이 월마다 하나씩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1월까지 갈 거냐 뭐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일단 모멘텀이 있으면은 뭐 미리 앞당겨서 좀 빨리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트레이딩 관점도 괜찮을 것 같고 좀 비중 조절하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워낙 뭐 재료들이 좀 풍부한 시점이어서 메타버스 지금 구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고려아연, 한화와 LG화학이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떨까라는 주제 가져와 봤는데요. 자, 대체 중견기업 고려아연의 매력은 뭘까요? 한화와 LG화학이 같은 날 함께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협력을 맺자라는 건데요. 이제 뭐 자사주 맞교환을 통해서 협력을 좀 강화하자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한화는 수소와 풍력, 그러니까 신재생 쪽으로 협력 굳건히 들어갈 거다라는 방침, 그리고 LG화학 쪽으로는 아무래도 2차 전지단의 협력이 나오겠죠. 오늘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고려아연 쪽으로 나왔던 리포트였는데요. 고려아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긍정적이다라는 관점, 지금 자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사님, 고려아연 멀리 보고 바라볼 수 있을 재료일지. 근데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인가요? 10거래일 연속 올랐는데 오늘은 좀 급락입니다. 고려아연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네, 그 이제 LG화학과 한화의 그 협력을 강화하는 이제 굉장히 큰 모멘텀인데 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다 보니까 뭐 흐린 날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뭐 단기적인 재료라고 하면은 그래 뭐 빨리 뭐 팔아야 되겠지만 그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렇게 오늘 나온 이런 재료가 이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작년부터 고려아연이 이제 아연 주된 이제 아연 사업에서 이제 2차 전지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포커싱을 맞춘 게 올해가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도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매출 한 10조 원 거의 육박했고 영업이익 1조 원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사상 최고 실적에 의미 있는 실적이 나왔을 때 방향 전환하는 것을 보여줬고 또 지난 6월 달에 보면은 LG화학과 올해 6월이죠. 올해 6월 달에
LG화학과 이제 양극재 전구체 합작법인 설립 공시도 있었는데 이게 이미 작년 7월에 합작법인 설립 MOU를 체결했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구나라는 거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고려아연이 이제 원재료 조달 능력도 있고요. 메탈 이제 제조 회수 기술력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LG화학이 미국에 이제 양극재 12만 톤 증설할 거고 또 올해 7월에는 미국 리사이클링 기업 이그니오 홀딩스도 인수를 했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LG화학과 함께 이제 뭐 광물과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구축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한화가 뭐 그쪽 신재생 에너지 쪽에 진짜 관심이 많죠. 진심으로. 그런 한화와도 또 이렇게 함께 협력한 것을 봤을 때는 작년부터 고려아연이 관심 있었던 신재생 에너지 우군을 얻었고 모멘텀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보유하신 분들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같은 날 신규 진입 노려볼까요? 신규 진입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대신에 이제 나는 여기에만 내 포트에만 20% 담을 거야. 그러면은 20% 다 담는 건 아니고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분할 매수가 괜찮을 것 같은데 워낙 좋은 재료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이 큰 쉼 없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60일선에서 하방 경직성 나오고 꾸준한 우상향을 그려가듯이 고려아연도 결국에는 60일선 따라서 포스코 케미칼처럼 좀 꾸준히 우상향 좀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의 재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신 거네요.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자리는 놀라지 말고 들고 가야 될 자리, 그리고 신규 진입까지도 오케이 사인 받았고요. 포스코 케미칼의 흐름을 발맞춰서 갈 수 있길 좀 저도 고려아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보이는 이슈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